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마감 후 애플 실적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줬습니다. 미국 본장에서도 당연히 애플의 이런 파급력은 컸고요. 대신에 우리는 어제 선조정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애플 내용부터 먼저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요. 애플의 분기별 순이익 증가율이 보시는 대로 2010년 2분기에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0.1%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를 과거 슈퍼차저, 우리말로 터보 엔진을 장착한 성장주로서의 이 애플의 위상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군뱅이 같은 가치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한때 이 주당 1000달러까지 내다보던 애플의 주가는 지난 9월 단기 고점 700달러에서 현재 35% 하락한 이런 수준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 혹은 성장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건데요. 애플이 갑자기 손실이 나고 제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매출이나 수익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게다가 재무제표상 현금 보유량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어서 캐시플로우, 우리말로 재무 건전성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애플이 완숙 단계에 들어간 이런 위상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가에 대해서는 더 오를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에 비유하면 소셜 포지션이 글쎄요, 어떤 기업의 고문 내지는 감사 이런 직위로 재정적으로는 당연히 풍족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이 풍족한 현실보다는 앞으로 은퇴에 대해 고민하고 그런 위치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비록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없지만 애플이 지금 보유한 현금이 1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46조 2500억 원.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1년 동안 먹고 사는 한 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의 현금을 저렇게 많이 깔고 앉아있는데, 과연 애플이 그 돈으로 또 어떤 인노베이션, 우리말로 이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또 한번 세상을 깜짝 놀래킬 수 있을까? 하지만 좀 힘들 것 같다. 이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라는 거죠. 따라서 애플의 지금 이 급락에 대해서는 진짜 크다면 크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닌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또 안 좋게 반응을 하니까 너무 예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다음 내용 보시죠. 최근에 이 미국에서 믿을 것 딱 하나 있죠. 바로 주택시장의 회복입니다. USA 투데이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모기지 상품이 바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인데요. 30년짜리다 보니까 거의 대출이라기보다는 그냥 리스나 월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자만 내고 30년 동안 사는 거죠. 모기지 전문 취급기관 프레디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3.38%에서 3.42%로 주간 단위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왔네요. 하지만 여전히 역사상 최저 수준이긴 하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니까요. 그야말로 이 금융기관, 대부기관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거저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동안은 모기지 대출 수요가 너무 없어가지고 CD금리나 이런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그냥 얼어붙은 채로 밑바닥에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수요 진작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최소한 이 꿈틀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미국의 주택경기 회복이 올해는 뚜렷한 강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다, 미국은 글로벌 최대의 고객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주택시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주택시장은 다분히 인위적인 그런 버블 형성과 버블 붕괴의 역사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은요. 서서히 주택시장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 여기저기서 대출 한도를 경쟁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또 하죠. 오늘 최대한 늘려놔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한도가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늘어난 한도만큼 소비의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금융기관들은 이런 대출 상품을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계속 늘어나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런 대출 상품으로 지난 MBS 같은 이 변종
파생 상품이 생겨나면서 모기지 시장은 더욱 팽창이 되고, 여기에 또 전 세계에서 막 돈이 몰리면서 뭐 제2, 제3 금융권은 거의 은행 수준의 모기지 대출 금리로 한도는 더 높은, 한마디로 집만 갖고 있으면 대출 한번 갈아탈 때마다 돈이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손에 들어오고 이걸로 소비를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기지 부실 채권이 빵 터지면서 시장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주택버블을 또 생성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 경기 부양 진작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가 하나 올라왔는데 보시죠. 한때 투기와 투자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전설의 트레이더로 명성을 날렸던 조지 소로스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인터뷰를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무제한 양쪽 완화와 이를 결국 엔화 가치 하락으로 연결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사실상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요. 대중국 수출 비중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고요. 교역 규모 면에서 독일은 일본의 4번째 수출 시장, 반대로 일본은 독일의 12규모 수출 시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서로 좀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유로존에서 솔직히 제대로 먹고 사는 나라는 독일하고 영국밖에 없고요. 이렇게 혼자 벌어서 나머지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큼은 좀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만큼 얘기할 수 있는 이 ECB의 최근 기조가 유로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일본의 저런 엔저 기조는, 엔화 가치 하락을 시도하는 저런 기조는 미국도 한국도 사실 못 말리는 그런 상황인데, 유로존 특히 독일에서 조금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좀 완충작용을 해주든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2월 15일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때 독일이 뭔가 세게 한마디 할 거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좀 여기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